간편장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처리하고 신고하셨으면 세액공제가 들어가고요. 복식부기이신 분들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산세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딸깍쌤 대표세무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이제 5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란 개념을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여러분들도 근로소득세를 내고 계세요.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중에 일부의 인원들이 이제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 근로자분들도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회사에서 대체해라, 그게 연말정산 제도인 거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소득,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연금소득이 있어요. 국민연금도 있고요, 사적연금도 있고요, 연금소득 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이고요. 회사에서 받는 돈, 강연하는 돈, 이런 돈들이 다 기타소득이에요. 이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거는 소득, 이자, 배당 받으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투잡하시는 분들, 근로가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해요. 그 중에서 아까 말한 그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되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인데 그거는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분리해요. 그게 왜 다르게 분리하냐면,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5월에 신고하는 사업소득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부하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인데, 건물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혹은 이제 땅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물을 20년 갖고 있었으면 20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거든요. 숫자로 표현해보면 내가 연봉이 2억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로 이번에 부동산 하나 팔아가지고 뭐 5억 벌었어요. 과세표준 7억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세금이 무지하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퇴직소득도 있어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이제 근로한 대가에 대한 소득이거든요. 걔들은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요. 그 외에는 이제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당연히 사업소득이고요. 워낙 자영업자가 많고 프리랜서들도 사업소득을 냅니다. 이자배당, 연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5월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이제 유형이 따로 생겨요. 성실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게 복잡하게 나눠져요. 옛날에는 이걸 알파벳으로 나눴거든요. S, A, B, C, D, E, F 막 이렇게 나눴는데, 요새는 그냥 한글로 나옵니다. 내가 유형이 뭐냐를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복식부기 유형이나 혹은 성실사업자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세무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까지는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혹시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새 시중에 되게 많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는 무료거든요. 아마 올해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간편장부 대상자이시거나 복식부기 대상자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장을 찍고 신고하세요. 외부조정 대상자가 본인 혼자 신고하시면 무신고입니다.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도움 없이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도움 없이 하시는 분들이 한 7월, 8월쯤에 연락이 많이 와요. 내가 간편장부를 내가 혼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다, 소명하라 라고 요청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셔도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식부기라는 거는 회계상 차변 대변을 작성해서, 우리 법인들은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개인도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라는 게 복식부기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결국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으로 신고할 때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장부 대상자로 신고용이 나왔다면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면을 하나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재료 같은 게 들 거잖아요. 그럼 밀가루 같은 것도 들 거고, 고기 차슈 올라가는 이런 것도 들 거고, 인건비도 들 거고, 임대료도 들 거잖아요. 비율을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한 80% 쓴대요. 그럼 내가 100원 벌었으면 20원 남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라면집 A, 라면집 B, 라면집 C가 엄청나게 많을 거죠. 우리나라에 모든 라면집을 다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내봤더니 한 70% 나온대요. 그게 경비율입니다.
1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30원 번 거고 200원 매출이 나왔으면 30% 60원인 거잖아요. 국가에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평균 내보면 그 정도다. 단순 기업일 대상자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 신고하시기 조금 어려운데 이제 원클릭 서비스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그냥 경비를 좀 높게 책정해서 줘요. 라면집이라면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신고하세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거를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거는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20% 정도만 책정해줘요. 내가 그냥 기준 경비율로 신고해보면 100원 벌었는데 소득이 8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국가에서 조금 편리하게 만든 장부입니다. 가계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실상은 물론 그렇지 않긴 한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처리하고 신고하셨으면 세액공제가 들어가고요. 복식부기이신 분들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무신고예요. 네, 그래서 가산세 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내가 상황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연락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100명이 이제 연락이 오면 100명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복식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기준경비율 때리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요, 비슷한 매출인데 완전히 다 다르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매년.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문가 이용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은 장부 유형을 선택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2월 결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제도나 결성금제도 이런 것들이 워낙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실제로 한 7, 8월쯤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간편장부였는데 내가 장부를 실수로 작성하지 못했다, 경비를 잘못 신고했다, 신고를 했는데 소명 요청이 날라왔다. 왜냐면 국세청에서 이제 5월에 이렇게 신고가 수백만 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들어온 신고들을 그리면서 한 7, 8월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잘못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오면은 오히려 이제 가산세를 더 물어내고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최초에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업자를 일단 기본으로 보자면 사업용 비용들을 비용 처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업에 안 쓰는, 사업과 완전히 관계없는 비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과 관계 있는 기부금은 그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전액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자주 놓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에 올라가지 않은 비용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쉽게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금융자료들, 내 대출이자들, 카드 수수료 비용, 이런 부분들은 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카드 수수료가 또 어마어마한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하신 경우에는 잘 놓치세요. 많이들 전문가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실제 사례요. 어느 날은 본인이 장부를 만드셨고 신고를 하고 오셨는데 매출 원가율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그때가 제 기억에 명품샵이었던 것 같은데요. 명품을 팔면은 원가율이 그래도 괜찮은 업종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명품주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 수입 면장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모르시니까 매출 원가가 없이 그냥 매출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건데 그 물건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자동차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의 대부분이 자동차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물 운전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기름값, 그다음에 하이패스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인데, 그 자동차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뜯어보다 보면은 잘못된 경우 사실 워낙 많죠. 직접 신고하신 경우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처리하고 신고하셨으면 세액공제가 들어가고요. 복식부기이신 분들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무신고예요. 네, 그래서 가산세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영업자하고 프리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있고요. 많은 세액공제 감면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늘렸으면 고용을 증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감면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죠. 공제 감면이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고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접대비 한도도 조금 더 높아요.
프리랜서들도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너네들도 사업을 해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서 장부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그에 맞는 방법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희가 또 워낙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니어도 어쨌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단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거든요. 정기는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내 차례가 왔구나 그러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조사가 나왔다는 거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수시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회는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이에요.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세금계산서 하나만 발행해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발행하시거든요. 그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 돼가지고요, 아주 운이 없으면 조세범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공세금계산서 말고도 탈세 혐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거든요. 페이백들도 있을 거고요. 과다한 지출, 누가 봐도 내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돼 있다든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적법하지 않은 행위들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무조사 수시조사 선정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수임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급은 보통 언제 되냐면 5월 끝나고 한 6월 중으로 돼요. 다만 이제 지방세는 조금 더 걸립니다.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단순한 신고 유형이실 거예요.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실 거고, 이번에 오픈한 그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굳이 수수료 안 내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처음 시도한 거니까 국가에서도 그래도 힘을 좀 팍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프리랜서 분들이 환급을 많이 받으시는데, 내가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 실효세율이 3.3%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사실 환급을 받는다고 좋아할 건가?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3.3% 낮다는 얘기는 수입이 적다는 얘기거나 경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장부를 잘못 만들었다, 뭐 세 가지 중 하나일 거거든요. 그거 이제 내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년은 환급을 안 받아야겠다 라고 열심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복식부기 대상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1년치 장부를 한 달 내에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 100명 중에 95명이 잘못 신고합니다. 제가 겪어본 제 통상적인 경험상으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까먹었어요. 6월 5일쯤 알았어요.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 없습니다. 그건 이자예요. 종합소득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업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신고하시고,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 본인의 재산에 대해 깜빡깜빡 많이들 하세요. 내가 배당을 얼마 받았지? 이렇게 가끔 오시거든요.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투잡, 쓰리잡이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5월에는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항상 파악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많이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신고하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바쁜 달이에요. 보람을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덕분에 신고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매년 5월에 힘을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납세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뭐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딸깍세무 대표 세무사 서혁진이었고요.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